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곧 고등학교에 갈 예비고1 학생들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일학원에서 연성고 담당하고 있는 정찬현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연성고를 담당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연성고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연성고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송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송에 가면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는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내신 경향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처음 시험 보고 나서 좀 당황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학교 분위기가 좀 다르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성고가 예전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 안 됐었어요. 270명 정도.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학년이 한 330명 정도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1등급이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모의고사 하는 학교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반에 모의고사 1등급이 국어 같은 경우에 1명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1등급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모의고사 1등급이 10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학교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지 학교 문제 유형을 좀 많이 바꾸셔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가서 좀 시험을 보고 나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그런 식으로 내신 유형이 바뀌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내신 시험이 혹시 특이한 유형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성고 내신이 한 3년 전부터 조금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3년 전 1학년은 그냥 내신형 문제였었는데 2학년 시험 문제가 갑자기 2학기가 들어서 거의 한 90% 모의고사 문제? 그러다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교과서 50, 외부지문 50 이렇게 나오다가 기말고사가 외부지문이 80까지 가는 근데 작년에 이게 1학년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이 이제 공립학교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오신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 올해 또 문제 유형이 막 바뀌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냥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모의고사식으로 나오는 게 애들이 진짜 부담이 클 텐데. 근데 그게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받는 게 시험만 잘 봐서는 내신 고등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행평가도 내신에 들어갈 텐데 그럼 수행평가가 뭐 특이한 게 또 있나요? 연성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학기당 4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각 학기에 1학기, 2학기 공통적으로 독서록 쓰기가 들어가는데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적성하고 연결을 시켜서 책들을 선정을 해주시고 그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독서록 작성 이렇게 해서 테스트에서 이제 20점 그리고 1학기 때에는 말하기랑 관련해서 20점이 또 추가가 되고요. 발표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2학기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 독서록 쓰기가 20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 나머지는 주장하는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장하는 글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거기에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3가지 정도 딱 정해주시고 그거를 어떤 매체에서 찾아라까지 지정을 해주셔서 그 매체에서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감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점수를 좀 받아와야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지 예상이 되긴 할 텐데 1학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점수 편차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 그러니까 말하기 평가에서 점수가 깎인다거나 근데 되게 좀 약간 가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준비 부분에서 점수를 막 2점씩 4점씩 이렇게 깎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필고사에서는 이걸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로는 거의 1등에 가까운 학생이 수행평가 점수가 깎이는 바람에 등급 자체가 바뀌어버린 상황이 올해도 또 한 번 발생을 했던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송은 이제 독서록은 기본적으로 조건만 갖췄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테니까 그 조건을 지켜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수행평가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갈 자료라든가 미리미리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봐줄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학교라 이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독서록이라든가 글쓰기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화시켜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점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지 내신 등급이 좀 잘 나오는 이런 학교가 되어버렸죠. 와,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1등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연성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모의고사 수능형 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 시험 때만 잠깐 공부를 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국어 점수가 중학교 때 나왔었고 국어에 대한 좀 감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때만 반짝 수업 이제 듣고 준비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한 학기를 딱 지내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점수는 왜 계속 떨어질까요? 제 점수는 왜 계속 그대로일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생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위권 1등급의 1등을 유지하는 학생 공부 스타일을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굉장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와요. 그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학원에서 이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혁명 교재를 사용을 하지요. 근데 그 혁명 교재가 앞에 기본 문제들을 실어놓고 그 뒤에 응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화 문제, 그다음 외부 지문을 엮어서 낸 문제들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루어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상위권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문제의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밑에는 선택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가 왜 맞고 틀렸는지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점수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교재 자체가 좀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양도 좀 많고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자습서 평가 문제지, 그 다음 백발백중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교재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교재를 끊임없이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제 나가는 걸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선택지를 분석하고 질문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응용 문제라든가 외부 지문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해본 학생들이 연송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혁명 교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쌤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국일학원에서 혁명이라는 교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일학원에 왔을 때 혁명 교재처럼 특별한 국일학원만의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는 일단 내신 진도를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단원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단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술형 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중 이제 제 시험을 보고 뭐 이제 남아서 공부를 좀 더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누적해서 테스트를 다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을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가는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여서 평소에는 국어를 하기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게 1학기 때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2학기 딱 들어와서 학원 혁명교재는 언제 나와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혁명교재가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1학기 때 그걸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고 성실하게 풀고 이랬던 학생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 내신에서 1등급 1등 그 다음에 뭐 점수가 뭐 이제 3등급에서 1등급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에도 좀 빨리 접해서 이걸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뭐 연성고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양식이 많이 바뀌면서 네. 선생님도 진짜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연성고 친구들 이제 지원하려는 친구들이랑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서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연성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학교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내신을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학생들을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다가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는 그게 좀 많이 우울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우울함의 가장 큰 원인이 중간고사와 똑같이 공부를 했다가 점수대가 되게 저조하게 그래서 학교 평균이 한 40점대에서 50점대 이 사이 나오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셔야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가서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연성은 최상위권이 정해져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변동 없이 1등급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송은 진짜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1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등에서부터 그 아래 아이들은 이렇게 좀 변화폭이 큰 학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았던 아이들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꼭 이제 맞을 수 있는 이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셔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연송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끝내지? 네.